안녕하세요. KB리그 나우 유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지난주 수담리그 준 플레이오프가 있었죠. 그 결과 수리와 합천이 정관장 천록과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난가리그 준 플레이오프가 펼쳐지는데요. 과연 이번 주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KB리그 나우에서 예측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KB리그 나우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정말 이변과 놀라움이 가득한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막상 막하의 전력을 가진 팀들이다 보니까 탈락을 결정지은 보물섬 정예를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은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난가리그 마지막 주 경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마지막 이 난가리그는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악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른 팀이 있고 네. 환호를 지른 팀이 있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마지막 주였던 것 같고요. 특히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이 수담리그보다는 이 난가리그가 마지막엔 정말 드라마틱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그 세 경기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타이잼이 3대1로 보물섬 정예를 이기면 승점 3점을 획득해 포스트 시즌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경기거든요. 최소한 이겨야만 했던 경기였는데요. 마지막 순간 덜미를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타깝고 긴박했던 순간들 결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이것이 스포츠다. 네, 이거를 좀 보여준 경기였고요. 네. 자, 탈락이 확정됐던 보물섬 정예가 마지막에 투혼을 발휘하면서 컴투스 타이잼에게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끝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결과가 엄청난 이제 파장을 일으키게 됐고요. 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쓰는 고춧가루를 뿌렸다라고 그러니까요. 말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제대로 뿌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컴투스 타이잼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심 3대1, 그러니까 승점 3점을 획득해서 포스트시즌 진출 확정 또는 최소한 3대2 승리를 해서 승점 네. 2점을 기대했던 라운드였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믿고 있었던 최지영 선수의 패배, 그리고 그 좋던 박건호 선수가 그러니까요. 에이스 결정에서 패하면서 컴투스 타이잼 입장에서는 거의 충격적인 패배가 아닐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서 컴투스 타이잼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계속 나눈 경기를 봐야만 되는 자력 진출의 길이 사라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에서 셀트리온과 포스코 퓨처엠이 승점을 나눠 가지면 컴투스 타이잼은 탈락이 확정되는 거고요. 두 팀 중 이기는 팀은 무조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경기였습니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치르는 승부 결과 셀트리온이 웃었죠? 결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정말 팀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대결이었어요. 네. 셀트리온과 포스코 퓨처엠. 사실 전 경기에서 타이잼이 패하는 바람에 두 팀 모두에게 좀 기회가 생겼거든요. 희망이 보였죠. 맞습니다. 이기는 팀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치러지게 됐고 셀트리온이 마지막 김명훈 선수의 승리로 3대2 승리를 하면서 네.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경기가 나오면서 네. 이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컴투스 타이잼은 탈락이 확정이 됐어요. 두 팀이 이제 승점을 나눠 가지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마지막 경기에 이 박민규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에이스 결정진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이 원성진 선수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었는데도 네. 포스코 퓨처엠의 이상원 감독은 박민규 선수를 마지막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 전적에서 김명훈 선수에게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제 내보냈는데 이날 그 에이스 결정전에서 김명훈 선수가 완승을 거두면서 네. 셀트리온이 포스트 시즌 진출, 자력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원성진 선수가 에이스 결정진에 나왔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글쎄요, 만약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다. 좀 경기 내용이 좀 아쉬웠거든요. 네. 그런 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난가리그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킥스의 경기였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운명이 달린 경기이기도 했지만 킥스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결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킥스팀의 운명 와, 그리고 네. 포스코 퓨처엠의 운명이 또 걸려있는 경기였는데 네. 이날 스코어가 4대0. 아, 진작에 좀 이렇게 했으면. 네. 마지막에 이 4대0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네.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이 상대 물가정보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그 1위를 이미 확정지은 상태라 힘을 좀 빼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여유로운 상태에서 나왔는데 네. 사실 정규리그 내내 좀 부진했던 킥스팀 입장에서는 아마 4대0 승리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래서 킥스팀 입장에서는 사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도 팀이 탈락하거든요. 네. 무조건 3대1 이상 승리를 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날 확실히 그 팀의 선수들의 이 정신력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마지막에 정말 시즌 내내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김영환 감독을 한박 웃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과 킥스가 준 플레이오프에 맞붙게 되었습니다. 킥스가 이처럼 기적을 일으킬지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난가리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경기, 그 결정적인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킥스팀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했었는데 네. 사실 여기 나왔던 많은 선수들과 감독들이 킥스팀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장의 선수들이 좀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단 첫 번째로 보물선 정예가 컴투스 타이점을 잡은 게 굉장히 컸어요. 오. 그러면서 킥스팀에게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컸고 그리고 역시 신진서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진서 선수가 팀이 계속 흔들릴 때도 굳건히 이 위치를 잡아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선수들이 힘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킥스팀이 많은 팀들이 사실 요주의 팀으로 꼽았던 킥스팀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킥스팀의 포스트 시즌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수답리그와 난가리그, 정규리그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기록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달라진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했던 시즌이었는데요. 이현욱 프로는 이번 정규 시즌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번 KB리그는 정말 뭐 획기적인 그런 리그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이스 결정전 도입, 이건 뭐 최대 히트 상품이다. 이거는 네. 모든 선수들, 뭐 바둑 팬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변화를 준 것이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시청률이나 바둑 팬들의 호응도에 있어서도 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리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확실히 좀 재밌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반면에 조금 아쉬웠다는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하면 더 좋을까요? 바뀐 변화 중에 해외팀이 참가를 한 거잖아요. 네. 일본 기원과 대만 기원이 참여를 했는데 조금 경기 결과는 좀 아쉬웠어요. 네, 좀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선수들 구성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좀 더 일본도 그렇고 네. 좀 더 강한 전력으로 좀 들어온다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네, 강한 전력으로 해외팀이 또 대면 대국을 한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해외팀과는 온라인 대구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대회 중간에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약간 혼선도 많았고 네. 좀 선수들 적응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팀도 모두 대면 대국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모습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신진서 선수는 단일 정규리그 최초로 20승 고지에 등정했고요. 또 변상일 선수는 유일하게 에이스 결정전 6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김지석 또 박정환 선수는 통산 16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뭐 수많은 기록들이 이번에 달성이 많이 됐어요. 네, 이번 정규 시즌에서 최고로 선전했던 선수 또 예상외로 부진했던 선수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성적만 놓고 보면 역시 신진서 선수가 가장 성적이 좋았고요. 네. 근데 뭐 신진서 선수는 뭐 저희가 늘 잘해왔기 때문에 네. 기대치가 큰 선수고 그 신진서 선수를 제외한다면 역시 에이스 결정전의 사나이. 오. 뭐 거의 이번 에이스 결정전은 변상일 선수를 위한 맞아요. 제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무적의 모습을 보여준 변상일 선수. 그리고 신의 선수들 중에서는 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의 뭐 한우진 선수. 오. 그리고 해외팀을 꼽자면 알 것 후쿠오카. 같아요. 네. 이 선수는 일본 기원이 성적이 부진했지만 네. 이 선수의 발견은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들의 활약을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매회 그 주의 주요
일로 대국을 꼽아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은 최고의 대국 하나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화제가 됐었던 대국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신진서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저는 에이스 결정전이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네. 신진서 선수가 이제 KB리그에서 계속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었고 이 연승이 거의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였었는데 그 연승을 이 원성진 선수가 그것도 에이스 결정전에서 맞아요. 예, 막아내는 모습, 그 모습이 전 지금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선수들도 물론 굉장히 수고했지만 5개월 동안 감독님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초대석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모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네요. 자, 수고한 선수들에게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제가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네. 이제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좀 만족했던 선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아쉬운 선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모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난거리그 준 플레이오프가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킥스의 대결이 있는데요. 일정 먼저 살펴볼게요. 자, 준 플레이오프는 내일 6월 1일 목요일부터 네. 역시 토요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지고요. 승리한 팀이 정규리그 1위죠. 한국물가정부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고 거기서 승리한 팀이 이제 수담리그 최종 승리팀과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네, 두 팀의 정규리그 맞대결 전적은 1승 1패입니다. 한 번은 셀트리온이 3대1로 승리를 했고요. 또 후반기에는 킥스가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막상 막하의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5판 3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 방식이 셀트리온과 킥스 중 어느 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신진서가 2번은 나올 수 없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차전은 하이팀인 킥스팀이 1국부터 5국을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럼 이제 셀트리온은 신진서 선수와 누구를 붙일지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오더는 당일날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제가 감독이라면 신진서 선수에게는 4지명 선수 또는 5지명 선수를 그러니까요. 저는 붙일 거예요. 예, 아마도 저도 네. 제가 만약에 감독님이랑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실 텐데 아무래도 1차전은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좀 우세한 전력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1, 2, 3국이 먼저 두어지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4국 또 5국 이 펼쳐지는 이 포스 방식은 전통적으로 강한 1지명을 갖고 있는 팀이 유리합니다. 네. 예, 일단 확실한 1승을 갖고 있는 팀이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는 에이스 결정전, 그러니까 2번 나올 수 없지만 신진서를 가진 킥스 팀은 강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접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오더를 먼저 볼 수 있는 1차전을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은 좀 전반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 물가정부는 플레이오프를 또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한국 물가정부는 어느 팀이 올라오길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박정상 감독이라면 우리 이현욱 프로가 어떤 팀이 올라오길 바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두 팀 모두 좀 네. 색깔은 다르긴 한데 물가정보 입장에서는 두 팀 모두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있는 팀은 부담스러운 팀이긴 하지만 2지명부터 5지명까지는 또 셀트리온이 좀 더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팀이 올라와도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모두가 이 순간 좀 가장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승부 예측 몇 대 몇으로 돼서 또 누가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지 한국 물가정부와 제일 힘든 시간이 왔네요. 네. 아무래도 저는 사실 이 양쪽 리그를 좀 비교했을 때 난가리그가 좀 더 예측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 그만큼 좀 백중세로 보이고요. 1차전의 우위를 셀트리온이 갖고 가지만 역시 이 포스트 시즌에서의 신진서를 갖고 있는 킥스팀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저는 3차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예상한다면 셀트리온의 승리를 예상을 하겠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아마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백중세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떤 팀이 또 챔피언 결정전으로 나가게 될지 난가리그에서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그 물가정보팀 1위 팀이잖아요. 네. 물가정보팀의 이번 정규리그를 보면 사실 에이스 결정전이 있든 없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지명부터 4지명, 5지명까지 다 두루두루 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물가정보가 어느 팀이 올라와도 좀 전력상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박정상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마 킥스팀보다는 셀트리온이 좀 더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신진서라는 이 상대방의 슈퍼 조커가 있는 네. 이 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좀 더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누가 올라오더라도 물가정보팀은 강하다. 네. 물가정보팀이 저는 챔피언 결정전에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또 마지막에 웃게 될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난가리그 준 플레이오프가 끝나자마자 6월 4일 일요일에는 수담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이 바로 펼쳐집니다. 사실 그 경기 결과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으니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꼭 채널 고정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난가리그와 수담리그 플레이오프 일정도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2022-23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챔피언 결정전까지 바둑TV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동안 KB리그 나우를 통해 KB바둑리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저희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쁜 시간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선수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고요. 예리한 분석으로 또 보는 재미를 더해준 이현욱 프로에게도 너무나 감사했고 또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팬분들이 리그를 즐기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리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